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법 이준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36회 시험이 끝나고 내년 3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문 강의죠. 입문서. 자, 기초적인 부분, 이제 기본서 하기 전에 자,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의 세법. 그래서 우리는 세금에 관한 법은 수없이 많죠. 그 중에서도 전부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배운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이 뭐냐? 부동산 관련 세법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 양도할 때 관련된 법을 배우는 게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사고, 가지고, 팔고. 그럼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세금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게 6가지를 배우게 돼요. 자,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슨 세금을 내나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소유권 취득.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나요? 등록면허세. 등록세라 그러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 이거는 무슨 취득? 소유권 취득. 그 다음 이해는 무슨 취득? 소유권 이외 취득.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것. 저당권 취득, 전세권 취득, 임차권 취득. 이런 거를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원칙이 뭐다? 한 번만 내는 거다. 그 다음 매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재산세 매년 내죠. 그리고 일정 재산가액이 초과했을 때는 뭐를 한 번 더 낸다? 종합 부동산세를 한 번 더 냅니다. 그래도 이 두 녀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보유했을 때 매년 내는 세금을 얘기하죠. 그리고 양도했을 때, 팔아먹었을 때는 종합소득세. 네. 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럼 종합소득세는 뭐예요? 사업자가 팔았을 때.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개인이 팔죠? 그래서 개인이 팔았을 때는 뭐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개인이 팔았느냐, 사업자가 팔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6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 세법은 몇 문제가 출제된다? 16개. 16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6개. 그래서 출제 비중은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평균적으로 합쳐서 5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합쳐서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 그리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합쳐서 6문제 정도, 평균이에요. 6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몇 개예요? 9개, 6개. 이렇게 15개에다가 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배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론을 배우기에 앞서 이제 뭐를 배운다? 조세, 모든 세금의 총론을 배운다. 총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총론이다. 그래서 총론은 한 문제에서 평균적으로 2문제가 출제된다. 자, 이렇게 해서 토탈 16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꼼꼼히 배워야 돼요. 어설프게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우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가 들어가면 이제 이 기본서가 나오겠죠. 그때는 꼼꼼하게 이제 배워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럼 16개에서 우리는 평균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10개 맞춰. 10개. 찍어서 하나, 2개. 그래서 10개 맞추면 60점 살짝 넘죠? 절대로 만점 맞을 수는 없다. 만점 맞은 과목이 아니에요. 10개 맞고 하나, 2개 찍어서 그러면 12개 정도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처분할 때 내는 세금, 이해를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핵심 개념, 입문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법은 깊이 있게 강의를 하면 어렵지만 평범하게 마음을 비우고 꾸준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12개까지는 맞을 수가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론, 전체 내용 어렵죠? 자, 총론은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서 2문제. 그래서 2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럼 총론은 어렵다, 쉽다? 어렵습니다. 전체 내용이니까 그래도 2개 중에 하나는 맞춥니다. 그럼 하나는 뭐다? 어렵게 낸다고요. 전체적으로. 자, 총론 배우기에 앞서 뭐다 이제? 조세의 정의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죠. 조세가 뭐다?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 조세. 즉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라 그래. 좀 고급스럽게 말을 쓰죠. 세금의 정의하면 쉽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못 알아듣게끔 조세,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라 그래. 그럼 조세는 누가 조달하느냐? 오로지 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조달할 수가 있어요.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는 국세를 묻는 지문인지 지방세를 묻는 지문인지 구분해야죠. 그래서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과세, 주체라 그래. 세금을 과세할 주된 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다. 그럼 세금을 걷는 목적은 뭐다? 목적은 경비 충당입니다. 재정 경비. 경비에 충당하려고 왜? 세금이 있어야죠? 세금을 받아서 국방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각종 각종보다 복지 혜택을 주고 등등등, 그죠? 그래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무대뽀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다? 과세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럼 충족되면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항상 시험장에 가면 법인 지문인지 개인 지문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 개별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민의 4대음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강제력, 법률적에서 부가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 가치를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럼 세금은 누가 걷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걷으면 안 되죠? 무조건 걷으면 조세할 권리를 남용하기 때문에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4가지를 알아야 돼요. 법률상의 요건, 과세대상,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이 4가지가 결정되면 세금을 계산해서 걷어들일 수 있다. 그럼 이 4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요건. 우리가 강론 파트에 들어가면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세금을 배우게 된다고요. 취득세 과세대상,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가지를 얘기하고, 그럼 요거 납부방법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언제나 출제된다. 세금별로 나누어서 내는 제도를 뭐라 그래요? 분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물납. 그래서 납부 방법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찰납부죠? 그러나 뭐다? 예외적으로 물납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세목별로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도 있고 불가능한 세금도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납, 분납. 자, 그럼 물납과 분할납부.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인문강의니까 요거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나중에 배운다고요. 그럼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 둘 다 불가능해요. 자, 그러나 이제 재산세는 뭐다? 둘 다 가능. 이게 기초강의예요. 둘 다 가능하되 법률상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 250초가 이상 하면 안 돼요. 요건이. 초과, 이상, 이하, 미만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장난 한다고요. 250초가 이상 하면 땡. 자, 그리고 분할납부 기간은 요건이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하면 틀립니다. 요건 3개월 이내. 요건이니까 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이다. 요건. 그리고 물납은 물천지. 1,000만 원 이상 하면 땡. 초과. 그리고 부동산은 관할구역에 있는 거. 자기관할.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구역에 관계없는 부동산 하면 틀리죠?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나머지는 둘 다 안 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는 돼요. 250초가 이거는 요건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 그러나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요건이 얼마? 1,000만 원 초과. 분납기간은 요건이 뭐다?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러나 이거는 물납은 안 된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불가능하다. 둘 다 가능한 거는 이해죠. 숫자 정리 잘해야 돼요. 250, 250, 250 초과.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요건. 요건이에요, 요건. 2,000만 원 초과하면 틀린다고요. 요건이므로. 1억 초과하면 틀려요. 1,000만 원 초과. 그리고 분납기간은 3개월, 3개월, 6개월, 2개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3개월, 3개월, 6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이내. 자, 이렇게 해서 뭐다? 가능, 불가능. 그래도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불가능.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둘 다 가능.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분납만 가능하고 물납은 불가능하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뭐다? 숫자야, 숫자. 숫자. 250, 250, 250, 1,000 초과. 분할납부 기간은 뭐다?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딱 세목별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세 원인별 분류. 이거는 용어 정리예요.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과세 주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뭐라 그래서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그럽니다. 현행 우리가 법에서 인정하는 국세는 뭐다? 13개. 관세 빼고 다 이런 거는 국세예요. 국세. 그 지방세는 몇 개다? 11. 그럼 토탈 세금은 관세 빼고는 뭐다? 24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는 6개. 취득
보유, 양도. 그래서 소득세. 이 소득세 하면 부동산 관련은 뭐다?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세 글자로 줄여서 뭐란다? 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다 이런 국세예요, 국세. 다 국세라고요. 세무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나머지는 읽어보면서 이 애들은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국세구나. 그래서 이해와 이해 위주로. 자, 그럼 세 개. 하나, 둘, 세 개는 국세요, 국세. 자, 그 다음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나왔죠? 지방세야. 그럼 6개 끝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그래서 지자로 끝나면, 뭔지는 몰라도 지자로 끝나면 다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서비스세, 레저세 이런 거 다 지방세야. 그래서 우리가 인문 강의에서 세금을 배울 때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자. 암기하지 마세요. 자꾸 눈에 익혀야 됩니다. 눈에 익혀야 돼요. 자, 그 다음 지방세. 그럼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6군데입니다. 자치시, 자치도 빼고. 그래서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래서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특별시장이 걷어가는 세금,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럼 우리는 줄여서 취득세는 특, 광, 도, 세라 그래. 이렇게 시군구세 하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누가 걷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니까 시군구세라 그래요. 여기에 시군은 도 밑에 시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 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죠? 자치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다. 재산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다? 도구세. 나중에 기본서 배울 때 차근차근 배워요. 흐름만 알아둔다고요. 흐름만. 그리고 특별자치시나 자치도는 이거는 자치시, 자치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의 주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는 뭐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걷어가는데 취득세는 특광도가 걷어가고 재산세는 시군구가 걷어가는 세금이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구가 걷어가는 세금이고 이렇게 읽는 걸로 만족해 주세요. 계속 나중에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라 분류. 수입 용도에 따라 분류. 그래서 우리는 조세를 수입해서 왜 수입한다 그랬어요? 경비 충달 목적으로 수입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 보통세. 그래서 보통세는 일반세라 그래요. 일반세. 자, 일반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보통세. 이래서 이 일반세는 일반 경비에 사용한다고요. 법률에 의해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고, 그리고 목적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세금의 종류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다? 국세 13개, 지방세 11, 24개잖아요. 24개 중에 목적세는 5개. 5개 오목뛴다 생각해요. 국세에 3개, 지방세 2개. 그럼 이해는 뭐다? 이해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농어촌 특별세.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느낌이 뭐다?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죠? 사용 목적이. 그 다음 소방분 지역자원세는 불 끌 때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건물이 불났다. 소방차가 달려오죠? 소방차가 달려와. 그런데 쓰는 세금이 뭐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리에만 사용하는 게 뭐다? 지방교육세야. 그냥 교육세는 국세예요. 그러나 지자체가 실현되면서 교육세 일부가 지방으로 넘어왔다고요. 그래도 교육세 이렇게 있네요. 그래도 5가지는 뭐다? 5가지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 목적세. 나머지는 뭐다? 보통세입니다. 나머지 세금은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뭐다? 보통세다. 그리고 항상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이런 거 물어보잖아.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땡. 국세다. 한 번 출제됐어요. 한 번 출제돼서 국세며 and 목적세다. 보통세 하면 안 된다고요. 5개. 자, 그 다음. 자,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 물세. 자, 이런 거는 세법은 안 물어봐요. 그러나 입문서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학개론에서 가끔 가다 물어봐. 국세냐, 국세, 지방세에다가 물세냐, 인세냐 이런 거를 학개론에서 가끔 물어본다고요. 근데 인세는 뭐다? 글자 그대로 사람 중심이야.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고 물세는 물건 보고 물건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그럼 사람 중심이니까 소득이 있다, 재산이 있으면 사람, 능력을 고려해서 과세하는 조세다. 사람 중심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 과세 대상이 있다. 여러 개의 소득이 있거나 여러 개의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납세의무자별로 합산, 이게 포인트예요.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리고 세율은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을 쓴다. 누진세율이 뭡니까?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뭐다? 세율이 낮아지는 게 누진세율.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중요한 거는 인세는 사람 중심, 갑돌이는 소득이 많다. 갑돌이는 재산을 많이 소유한다. 이럴 때는 개인별로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주로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죠. 종부세 이런 게 있고요. 자, 물세는 조세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조세, 물건 보고 뭐 사람 안 따져. 물건 보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어떻게 개별 과세한다. 따로따로 매깁니다. 물건 보니까 물건 보는 거야. 사람을 안 봐. 그럼 물건을 여러 개 취득했다. 그럼 물건별로 개별 과세. 이에는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럼 세금의 종류는 이런 게 있다고요. 처음부터 이런 거 다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기본서 들어갈 때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물세는 물건 보고 개별 과세하고, 인세는 뭐다? 재산이나 소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세율은 주로 누진세율을 쓰고, 세율은 주로 뭐다? 비례세율을 쓴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 4번. 전가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그럼 직접세는 뭐다? 납세자가 갑이다.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 자도 갑이다. 이렇게 일치되는 겁니다. 담세자가 뭐다? 내가 세금을 부담하는 자, 부담자. 이거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 갑돌이가 부담하고 갑돌이가 납부하는 세금.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부담하고 갑이 납부하니까 뭐다? 일치하는 조세다. 따라서 전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부담을 넘기는 거를 전가라 그래. 그럼 간접세는 갑돌이, 부담은 누가 한다? 을돌이. 그리고 을돌이가 부담하고 세금 납부는 갑돌이가 해줘. 그럼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 조세다. 일치하지 않는 조세. 대표적으로 이런 부가가치세.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마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강 진행합니다. 2강. 자, 지난 시간에 전가 유무에 따라 뭘로 구분한다? 직접세와 간접세. 그래서 모든 세금은 대부분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일부분이다. 용어 정리해요. 담세자가 갑이고 납세자가 갑이다. 일치되는 조세입니다. 담세자가, 이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 그래. 그래서 갑이 부담하고 갑이 납부한다. 그래서 이거는 일치되는 조세이다. 즉 전가가 발생하지 않죠?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 자, 취득하면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내가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세는 전가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전가가 뭐다? 세부담을 넘기는 거를 전가라 그래요. 그 다음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갑이야. 그리고 납부는 누가 한다? 을. 일치되지 않죠? 일치되지 않는 조세다. 그래서 전가를 예상하고, 그다음 납세자는 을인데 세금 부담은 갑이 해주는 거야.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사호에서 줄여서 부가세라는 게 있죠. 커피숍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다 10,000원. 거기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10%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납부는 사업자가 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전가를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세금을 간접세, 간접세예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내가 하고 납부는 사업자가 해준다고요.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자,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모든 세금의 공식은 뭐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세율은 뭐가 나온다?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그럼 과세표준 용어는 뭐다? 세액산출에,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면적 또는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수량, 면적, 가액, 수량으로 표시하면 세법용어로 종량세,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그래서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하는 세금, 줄여서 종량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세 글자로 줄여서 종가세. 그럼 가액으로 표시했으니까 종가세죠? 가액에는 뭐를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온다? 정률세. 율이 정해져 있다. 비율을 곱해야죠? 퍼센트. 예를 들어 1억짜리다. 1억에 10%다. 그럼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 가액이 아닌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표시하면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했다. 종량세. 양은 뭐를 곱해야 돼? 퍼센트를 곱하면 안 되죠. 금액. 그러면 뭐가 나와? 산출세.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는 한 건당 6,000원씩 곱합니다.
그러면 한 건이다. 그럼 산출세액이 6,000원이 나와. 두 건이다. 양으로 표시했죠? 그럼 역시 6,000원이다.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 정액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은 12,000원. 이렇게.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는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가액에는 비율을 곱하고 율이 정해져 있죠? 수량, 면적, 건수, 한 건당 이러면 양으로 표시했다. 종량세. 세율은 뭐다? 일정한 금액, 액수가 정해져 있다.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얼마? 6,000원. 6,000원을 정액세. 네 글자로는 정액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종가세 나왔네. 용어 정리예요. 자, 항상 세액 산출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가액이나 금액이 아닌 수량, 중량,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건수밖에 안 나오죠? 등록면허세 일부,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랬어요? 아까 정액세율. 그래서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합니다. 양으로 표시되는 조세.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종양세란 용어를 쓰네요. 그 다음 용어 정리입니다. 자, 용어 정리에. 용어 정리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은 지자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지방세죠. 통상적으로 적용할 세율, 이거를 일반세율이라고도 얘기해. 재정상의 이유로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 딱 법에서 몇 프로 곱하라고 정해져 있죠? 따르지 않는다. 즉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표준세율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이다. 자, 탄력 범위는 몇 프로다? 50%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게 숫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표준세율은 탄력 범위가 몇 프로다? 50%, 30% 하면 틀려요.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세율을 표준세율,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이제 기본서 배울 때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7번, 8번, 9번, 10번, 11번 요 용어는 좀 알아둬야 되죠? 납세자,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무자를 말한다. 항상 괄호 조심해야 돼요. 연대나 제2차 납세 보증인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그 여기는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이거는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요 용어입니다.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가름해서 대신 내서 그러면 뭐다? 제2차 납세 의무자고, 그 다음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다? 납세 의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쭉 나오자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 의무자입니다. 즉 함께 납부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보증인은 납세자,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처분비들 뭐를 납부를 보증한 자는 세금을 내야죠. 납부를 보증한 자를 우리는 보증인이라고 얘기한다. 납세자. 납세자를 물어봤을 때는 뭐다? 납세 의무자와 징수무자를 포함합니다. 이해를 물어볼 때는 전체에 물어
포함한다. 그래서 징수의무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 그리고 납세의무자에는 네 가지가 있네요. 본래의 납세의무자. 취득하면 취득자, 재산을 보유했을 때는 재산 보유자, 양도할 때는 양도자, 이런 애들이 본래의 납세의무자, 원래의 납세의무자죠? 그럼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대신해서 가름해서 의무를 지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 그리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처음부터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의무자. 그리고 세금 납부를 보증한 자를 뭐라 그런다? 보증인.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납세 의무자입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해당되면 세금을 내가 부담해서 내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징수의무자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특별징수의무자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징수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월급날 급여를 주죠. 얼마 줍니다. 여기서 급여 중에 소득세를 띄고 주잖아. 이거 근로소득세죠?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얼마 띄어. 그런데 이거를 국세를 뭐 한다 그래요? 원천징수라 그래요. 원천징수. 그래서 회사는 뭐가 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떼지만 세금 여기에 10% 뭘로 뗀다? 지방소득세를 또 띄어.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용어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한다 그래. 그래서 회사는 뭐가 된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의 특징은 뭐다? 내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납부는 회사가 대신해줘. 즉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를 해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전체니까 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그래도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전체니까 포함.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제외. 특별징수 이런 애들을 제외해서 쓴다고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 번 출제됐어요. 납세자는 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의무자를 뭐다? 제외한다.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제외. 그러나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뒷글자가 포함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이거 나왔네. 자, 모든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다.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한다. 대표적인 세금은 뭐가 있다? 취득세. 우리가 취득세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뒤에서 다 배웁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 60일. 이런 세금. 그리고 보통징수는 뭐다? 공무원이 등장하면서 뭐다?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급.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와. 이거를 고지납부. 법률 용어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라 그래요. 그러면은 신고 납부하는 사람, 지 날짜에 신고 납부해야죠? 제 날짜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럼 고지서 속에는 납부기한이 있을 거 아니야.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해야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납부를 안 해. 그럼 국가에서 벌을 주죠? 지방에서 벌을 준다. 이 애의 이름이 뭐다? 가산세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한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성실하게 신고 납부,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 기한 안에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죠. 근데 이행하지 않았다.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즉 세금 액수에 가산한다. 말장난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가산한다?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틀려요. 세금 액수에 가산한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특별징수. 아까 배웠죠?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다? 원천징수. 여건이 좋은 자. 대표적으로 뭐다? 회사. 징수하게 하고, 그 다음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거를 원천징수. 국세도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 특별징수 의무자는 아까 회사라 그랬죠? 지방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용어 정리입니다. 자, 나머지는 별다른 없고요. 이 부가징수, 모든 세금, 이거는 납세 절차를 얘기합니다. 모든 세금은 뭐다? 세금을 처음에 부담시킵니다. 세금을 과세하게해서 부담하게 하는 거를 부가, 부담하게 하는 거를 한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거두어 드리는 것, 거두어 드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징수. 그래서 모든 세금은 부가와 징수, 즉 세금을 납부할 때 절차는 부가징수를 거친다. 그럼 세금을 징수할 때 징수금은 지방세가 있고 체납처분기가 있죠. 자, 체납처분기가 뭐다? 세금을 체납합니다. 납부를 연체하면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공경매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다?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합니다. 매각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는 체납처분비. 그래서 납부를 연체하면 처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공익비용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대 징수금은 세금도 있지만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순서가 있어. 이것도. 징수금의 순위는 공익비용. 이건 무조건 1순위야.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가산세.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산출세액에. 취득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무신고하면 20%가 늘어나. 200만 원. 그럼 120만 원 세금이 된다는 뜻이에요. 순서. 자, 그 다음 유통보유과세. 자, 우리의 모든 세금은 뭐다?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죠. 사고, 가지고, 팔고.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 등록면허세. 대표적인 뭐다? 취득 관련된 세금이다.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대표적으로 재산세. 일정 금액을 갖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사회에서 종부세라 그러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어. 사업자가 팔 때는 종합소득세. 개인이 팔면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6개가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취득 관련, 양도 관련 소유권을 받고 소유권을 처분하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유통과세라 그래. 줄여서 유통세.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유통세라 그래요. 유통은 이전이라. 이전 받고 이전시키고.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 이에는 보유과세라 그래. 보유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유통과세,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되는 세금. 하나, 둘, 셋, 네 개는 유통과세. 그 다음, 재산을 보유했을 때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자,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를 배울 때는 어떤 용어가 나온다? 과세기간. 우리가 상식이 뭐예요?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 매기잖아.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 표준에 기초가 되는 기간 몇 년? 1년.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사망하면 사망일까지 계산하고 납세의무자가 출국하면 출국일 이럴 때는 12월 말일을 안 써요. 원칙은 이렇다.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소득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나온다? 과세기간.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깁니다.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다. 자, 그 다음 면세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본서로 나갈 때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실익이 없다. 과세하지 않는다. 항상 숫자가 나올 때는 좌우를 꼭 확인해야 돼요. 50만 원 이하가 요건이야. 미만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이 50만 원 가액, 세액하면 틀린다고요. 숫자가 나오면 좌우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주민세는 출제하고 관련이 없고요. 자,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어디에 쓰는 거다?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자, 이거는 얼마? 고지서. 자,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거는 뭐다? 가액이 아니라 세액. 이거는 가액이에요. 세액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날 때는 소액 징수 면제는 재산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2,000원 미만. 그래서 약자가 뭐다? 미소자라. 소액 징수, 이건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이가 보여. 2,000원, 3,000원 하면 안 돼요. 요건이니까. 요건. 2,000.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2,000원은 징수하지 않는다. 틀려요. 그건 범위이기 때문에. 항상 요건은 뭐다? 글씨가 똑같아야 돼. 2,000원 미만, 500원 미만 틀려요. 그러나 500원은 징수하지 않는다. 범위니까 맞죠? 요건은 글씨. 이것도 이하 요건이야. 요건.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독립된 세원에 따라 분류하면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 이거를 본세라 그래. 취득세 따로 납부하고 따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거죠. 이거를 두 글자로 본세. 독립 따로 납부한다. 독립세. 그리고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10% 따로 납부하는 거죠. 이거는 약자가 아니다. 부가세. 독립세와 함께 내는 세금 두 개가 있어. 이름 두 개만 알면 돼. 취등록면허세는 뭐다?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어. 둘 다. 취등록면허세는 왜 걷는 세금이야? 취득했다. 능력이 있다. 둘 다 붙여서 냅니다. 둘 다.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세법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세 글자로 부가세. 부가세는 몇 가지다? 지방교육세. 이거는 혼자서는 징수 못해. 1+1이에요. 또는 1+2. 함께. 왜? 국가지자체가 돈이 모자라잖아요. 부족하니까 법에서 부가세를 붙여서 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내고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낸다고요. 그래야 세금이 늘어나죠. 그래서 취득농민세는 둘 다 붙어요. 2개.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는다. 요 정도만 알아두고 뭐는 알아둬야 돼?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부가세는 몇 개? 2개.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독립세와 함께 내라. 혼자서는 징수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자,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용어 정리입니다. 이 총론에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게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은 별 3개. 필수야, 이거는. 언제나 출제돼요. 성립 시기, 그리고 확정 시기 소멸되는 사유를 확실하게 구분하자. 자, 수고했습니다.